안녕하세요. 화학 강사의 양서윤입니다. 3월 모의고사 잘 보고 왔어 얘들아? 잘 봤든 못 봤든 어쨌든 우리가 3월 모의고사라는 건 너네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시험이니까요. 오답을 열심히 해야 돼. 알겠죠? 너네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야. 그거 잊지 마시고요. 쌤이 전문한 꼼꼼하게 해설 강의 해줄 테니까 너네가 틀린 부분들, 아리까리했던 부분들, 오래 걸렸던 문제들 다 한 번씩 체크하고 가세요. 알겠죠? 1번부터 가볼게요.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왔는데요. 뭐 에탄올 나와 있고 설탕 나와 있고, 그치? 내려가 보면 기억과 니은은 탄소화합물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탄소가 들어간 화합물이니까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될 거고. 자, 니은 기억의 연소 반응은 흡열 반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연소랑 뭐랑 세트야? 발열이랑 세트여야 되죠. 그러니까 틀린 선제가 되는 거고. 자, 디귿 니은을 물에 녹인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설탕은 뭐야 얘들아? 비금속들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치? 그럼 얘는 수용액 상태의 전기전도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선제가 되면서 답은 1번으로 기억만 맞는 선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오래 걸리면 안 되는 문제. 알죠?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보니까 그림은 화합물 X2Y랑 ZY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A와 B는 3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Y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여기 Y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 이하의 자연수이다 대놓고 제시도 해줬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를 알 수 있게 되는 건 얘는 지금 X 플러스랑 Y2 마이너스가 만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야 얘네가 2대1로 결합한 안정화합물을 만들 테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서 얘는 어떤 상황이야? 너가 지금 A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얘는 E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면서 너네는 E 플러스 E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다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너네가 누군지도 찾을 수가 있겠지. 자 결국에 얘네는 뭐였냐면 Na2O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너가 지금 Na 플러스 너는 O2 마이너스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여기에선 얘가 지금 O기 때문에 뭐야? MgO가 됐었어야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내려가 보면 B는 지금 2였고 A는 1이었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선제가 되는 거고 자, 니은 X는 3주기 원소이냐? 3주기 맞죠? 그치? 얘 3주기 1쪽짜리잖아. 완전 맞고요. 자, Z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 Z는 마그네슘이에요. 금속이네. 그럼 당연히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금속인지 물어보는 선지였어.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5번이다.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형 연습 많이 했죠? 보자마자 누군지가 툭툭툭 나와야 돼. 3번 가볼게요. 자, 3번 보니까 분자 가와나의 구조식을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고 이런 선지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얘들아 다중결합 이런 거 나타내지 않았으면 너네가 나타내야 돼. 그래야 너네가 실수 없이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가볼게요. 자, XZ는 결국 COF 중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원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나왔는데 대놓고 후보를 줬잖아. 그리고 애들이 형태가 어때요? YX2, XZ2 이런 형태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바로 떠올라야지. 어떤 애들이 있어요? 얘는 CO2랑 OF2가 있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겹치는 게 누구겠어? 그게 산소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는 C가 되면서 이렇게 이중결합을 바꾸고 이렇게 CO2가 됐었던 거고 얘는 단일결합 그대로 OF2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지? 이런 표현을 해줬어야 돼. 내려가 볼게요. 자, Y랑 X의 원자가 자수를 묻고 있는데 Y는 지금 뭐야? 얘는 탄소고 얘는 지금 산소잖아. 그럼 얘는 14종이니까 4개고 넌 16종이니까 6개니까 말이 안 되게 되는 선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니은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얘 뭐예요? 직선형. 얘는 구분형. 그럼 당연히 직선형 180도가 크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킹왕짱이잖아. 그치? 맞는 선지. 자, 디귿. 다에서 X는 부분적인 양전환을 띠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 부분적인 전환은 전기음성들을 물어보는 선지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부분적인 양전환을 띠고 있냐라고 하는 건 얘네들의 전기음성들을 비교했으면 되는데요. 얘 전기음성도 킹이잖아. 그럼 얘가 다 이긴다고요. 그럼 너는 2등짜리 얘는 졌어요. 그치? 그러니까 부분적인 양전환을 띈다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럼 디귿은 맞는 선제가 되니까 니은 디귿이 맞아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각각에서의 포인트가 너네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4번 가볼게요. 자, 4번 원소의 주기성 문제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가 됐지 얘들아. 너네한테 기본적인 암기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선지로 나왔고요. 자, 여기서 A, B, C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원자 받으려면 질소가 산소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 같은 주기 관계잖아.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원자번호 커질수록 쪼그라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질소 있고 산소 있으니까 당연히 질소가 큰 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이건 뭐야? 같은 주기 관계에서 원자번호 클수록 크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산소가 질소보다 큰 게 맞게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디귿. 여기 C. 이온 반지름은 Na+가 O2-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거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얘네 등전자 이온 관계니까 어떤 상황이야? 여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O2-가 더 커야 하는 거지. Na+가 더 큰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건 바로바로 너네가 띡띡띡 고르고 A, B가 맞다 3번 이렇게 갔을 거라고 믿어요. 알겠죠? 자, 빨리빨리 암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5번 갈게요. 자, 5번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거. 산화환원에 대해서 우리가 산화수를 가지고 반응식 개수 찾는 거. 이게 이렇게 나왔게 됐는데요. 자, 요거 한번 가볼게. 자, 보면 지금 여기서 많은 것들을 알려줬어요.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었고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것까지 알려준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표현해야 될 그런 산화수를 다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서 X는 지금 플러스 7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대놓고 알려준 거. 얘가 지금 플러스 1이고 너가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얼마여야 돼? Y는 플러스 3이 되어야 얘네가 0이 만들 수 있겠죠. 그치? 여기 플러스 2에 플러스 6에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얼마냐면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2면 너는 플러스 4가 될 거다. 이렇게 변화하는 애들만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 변화량을 봐야겠죠. 그치? 그럼 변화량 한번 볼 텐데 일단 여기서 보면 X 입장에서 가보면 얘는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만큼 됐어. 근데 쌤이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뭐야 얘들아? 미니 숫자를 신경 써야 된다고요. 미니 숫자에 대한 것들을 너네가 신경 쓰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X는 미니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냅두면 되는데 Y 입장에서 가볼게. Y는 지금 플러스 1만큼이 되긴 했는데요. 여기 미니 숫자가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미리 너네가 표현을 해주면 실수를 안 하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네 숫자를 맞춰주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고 너에다 곱하기 5를 해야 10이라는 숫자로 맞춰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쓴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원자의 수라고요. 그럼 너네는 그냥 냅다 여기다 2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선 지금 원자가 총 10인데 미니 숫자가 있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럼 미니 숫자가 있는 데는 5가 되어야 하고요. 여기엔 지금 10만큼이 되면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전화량 보존을 한번 따져볼게. 자, 전화량 보존을 우리가 한번 가보면 전화량 자체를 따져보면 왼쪽에 지금 얼마 있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2만큼 있고 플러스 C만큼이 있어요. 그럼 전화로 따지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C만큼이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4만큼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C가 얼마야? C가 6이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가 6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면 돼? 한번 맞춰보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수소가 이미 얼마 있는지가 주어졌던 상황이니까 수소의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 수소 16개 있고요. 그럼 여기 6개에 여기 10개 있으니까 16개 맞게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려가 볼게요. 자, 구하라는 걸 보니까 A 더하기 D분의 C를 구하라고 했고 A는 지금 2였고 D는 여기에서 10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우리가 6이라고 방금 구했기 때문에 12분의 6이니까 2분의 1,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치? 늘 강조하지만 미니 숫자 같은 거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야 너는 안 틀린다. 알겠지? 자, 우리는 그럼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을 보니까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연계에서 X와 Y의 동위원소는 각각 두 가지다라고 주어진 상황이야.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동위원소 나왔고 원자량 나오고 평균 원자량까지 나왔다 얘들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원자량이 n-m 플러스 1인데 평균 원자량이 m이야. 딱 중간이죠. 무슨 뜻? 얘는 50% 50%. 우리가 내분점으로 하더라도 그냥 딱 중간에 있었다는 뜻이잖아. 수직선상의 중간. 그치? 얘는 그냥 50% 50% 1대1의 존재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야. 자, 이번에 Y 거를 볼게. 미지수가 뭐 많아도 얘들아 포인트를 잘 잡으면 돼요. 원자량 n-1, n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고 존재 비율이 A 플러스 25, A 마이너스 25라고 주어졌는데 존재 비율 합하면 몇 퍼센트? 100%, 그치? 그러니까 얘네를 합하면 100%가 나왔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거 둘이 합하면 2A잖아. 그럼 A가 얼마예요? 50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네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야. A가 50이니까 너는 75%가 됐을 거고 여기서 얘는 25%가 됐을 거다 라고 본 순간 너네가 기억에 대한 것들이 바로 계산이 됐어도 되고요. 아니면 수직선상에 가셔도 돼요. 바로 뭐 n-2분의 1이다 라는 게 보이면 바로 쓰고 넘어갔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빨리 내분점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서 가보면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n-1이 있고요. n 플러스 1자리가 있어요. 근데 존재 비율이 얘네가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 얘네가 75%, 25%니까 3대 1의 존재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3대 1의 존재 비율이면 어떻게 한다? 얘네를 거꾸로 이렇게 크로스로 가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몇 대 몇이에요? 1대 3 내분점이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얘네가 1대 3 이렇게 내분점이 되는 거니까 1대 3의 내분점이 여기가 얼마면 돼? n-2분의 1만큼이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 기억에 해당되는 게 n-2분의 1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일로 가볼게요. 자연계에서 n 플러스 1자리로 이루어진 x2랑 n-1자리로 이루어진 x2의 양을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우린 이미 존재의 비율이 1대1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당연히 얘네의 양의 비율도 어때? 1대1로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도 맞는 선제가 되는 거고. 자, 기억은 n-2분의 1 완전 맞고요. 자, 디귿. n 플러스 1짜리 y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분에 n-1짜리 y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를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쌤이 동위원소에서 이런 선지 표현 많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아마 그게 생각이 났던 친구들은 바로 갔을 거야. 자,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를 하면 n분의 양성자수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걸 내가 알려줬지. n분의 양성자수 잘 했는데 얘네가 무슨 관계인지를 따져야지. 동위원소 관계잖아. 그럼 동위원소 관계끼리 양성자수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약분될 값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로 판단한다? 그냥 n분의 1로 비교해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서 가보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그러면 n-1분의 1이 될 거고 이 밑에 거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라고요. 그럼 얘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n-1분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얘는 1보다 커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너는 틀린 선제가 되면서 기억과 니은으로 3번이다 이렇게 가셔야 하는 겁니다. 동위원소에서 많이 나오는 선제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에 대한 키포인트, 유형 분석을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또 나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7번 가볼게요. 7번 보니까 그림은 분자, 요런 친구들을 구성하는 중심 원자와 F의 전기 음성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WZ는 CNSI 규소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에 만족한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요런 것들은 얘들아, 선생님 웬만하면 주기율표상에다가 배치를 해놓으면 조금 더 잘 보인다라고 했죠. 그럼 순서대로 탄소, 질소, 그 다음에 여기에 규소, 여기 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치? 그럼 여기서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1등이 바로 보여요. 얘가 1등이잖아, 여기에서. 그치? 얘가 지금 1등인 상황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요게 실수를 좀 안 했으면 되는 건데 1등이라는 건 플로린이랑 어때?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지금 NF3가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A에 해당되는 게 뭐야? A가 3이었다라는 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얘가 바로 결정이 되겠네. 얘는 그러면 PF3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가 지금 얘네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치?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여기에서 얘보다 규소보다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크잖아. 왜? 위에 있으니까 주기율표상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차이가 적은 얘가보다 얘가 지금 CF4가 될 거고 너가 SiF4가 되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지? 그럼 가볼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B의 입장에서 B가 지금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보다 B가 커야 하니까 틀린 선제가 되는 거고 X랑 지금 Z랑 같은 주기 원소냐라고 묻고 있는데 둘 다 지금 뭐예요? 3주기니까 맞는 선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디귿. W2, F2에는 다중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이렇게 중심 원자가 2개인 놈들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럼 여기에서 가보면 얘는 어떤 상황이야? N2, F2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우리 N2, F2 그림을 바로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었어야지. 얘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형태예요. 그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다중결합이 있어요? 네, 있어요 라는 게 바로 생각이 나면서 니은과 디귿이다, 4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네가 전기음성도 포인트에 대한 것들 우리가 전기음성도 자체에서의 그런 주기성 패턴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차이에 대한 것들 너네가 실수만 안 했다면 바로 갈 수 있었을 거야. 만약에 여기서 실수했다면 내가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외에도 O2F2, C2F2까지 다. 알겠죠? 자, 그럼 8번으로 가볼게요. 자, 8번 가보면 25도씨에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 가와 나에 각각 같은 양의 지금 액체인 상태인 물을 넣었어요. 그치? 여기서 이걸 가야 돼. 같은 양의 물을 넣었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얘 양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시간은 점점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억과 니은은 가에 들어있는 H2의 양과 그 다음에 나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들아 우리 이거 액체 상태, 기체 상태에 대한 구분 했었잖아. 수증기와 물에 대한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의 양은 점점 감소해야 된다. 어디까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가에서는 T1일 때, 그럼 여기다 표현해 줄게요. 자, 가는 여기에서 평행에 도달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평행에 도달했다고 이야기를 해준 상황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좀 각각 표현을 해놓고 자, 가볼게.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기역과 니은이 누군지를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아냐면 가가 여기서 평행에 도달했잖아. 그러니까 가의 지금 물의 양은 어때야 돼? 여기서부터 유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야. 여기랑 여기서 같아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지금 이게 가였다라고 해보면 위에를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6으로 맞춰주면 얘는 6이 되고 9가 될 거고요. 여기선 지금 6이 되고 10만큼이 되겠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럼 밑에 있는 나의 지금 물의 양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왜?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나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게 아니라 아 그러면 기역이 가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바로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보자마자 바로 혹시 얘가 먼저 가가 아닐까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상이 없으면 그걸로 끌고 갔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얘가 나 거가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가의 지금 물의 양은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얘를 숫자를 다시 변형해서 지금 가보면 15로 맞출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10만큼이 될 거고 얘는 15에다가 9만큼이 될 거니까 위에도 감소하는 경향성을 너네가 볼 수가 있다고요. 그치? 증가하면 안 되고 감소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잘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가볼게요. 자, 기역은 나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냐라고 했는데 기역은 가에 들어있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 T1일 때 기체의 양, 수증기의 양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가봐. T1일 때를 비교를 해볼게요. T1일 때 가와 나를 지금 비교를 해볼 건데 T1일 때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거냐면 일단 여기서 주어진 걸 가볼게. 여기선 지금 어떤 걸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냐면 여기서는 물의 양을 물어보고 있죠. 그치? 이걸 주어졌어. 근데 물의 양은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에서 지금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큰 거야? 지금 여기서 나보다 가에서가 지금 더 큰 상황이죠. 이렇게. 그치? 자, 근데 봐봐. 우리는 애초에 주어진 게 얘 같은 양이 주어졌었어요. 그치? 그럼 그 얘기는 얘네가 증발과 응축이 막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증발해서 만들어질 수증기의 양 얘네 이렇게 둘의 양을 합하면 어떻게 돼야 돼?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요. 왜냐면 스타트 자체가 같은 양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증발해서 기체가 될 거니까. 그치?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네 합이 일정한데 여기에서 물의 양은 가가 많았다면 그럼 수증기의 양은 누가 많아야 돼? 당연히 나가 더 많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보면 T1일 때 수증기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맞아요? 아니지. 나에서가 더 커야 하니까 틀린 선제가 되는 거고 T3일 때 증발 속도보다 응축 속도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지금 얘네 T3일 때는 어때요? 지금 둘 다 평행에 도달한 상황이야. 그러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분수값이 어때야 돼? 1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가와 나에서가 같다가 맞는 선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은 디귿으로 2번만 맞는 선제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지? 자, 또 가볼게요. 9번 가봅시다. 자, 9번을 가보면 분자 가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XZ는 2주기 원자이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나왔어. 얘들아, 우리 항상 포인트로 잡았던 거 가볼게. 2주기 옥텟 나왔어요. 뭐 생각해야 돼? 네 가지. CNOF. 그치? 그럼 여기다 일단 그 친구들을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야. CNOF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도 얘들아 너네가 느낌이 오는 것부터 먼저 갔으면 돼요. 뭐 여기에서 가 먼저 가고 싶어지면 가 먼저 갔으면 되는 거고 나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세 종류로 들어가 있으니까 나에서 먼저 생각해서 되는 거고요. 뭐 나에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세 종류로 이루어진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서 이제 조합을 해보면 어차피 얘네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이니까 이 중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뭐 NOF, FCN 아니면 여기서 세 종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COF2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얘네에 대한 초점을 생각해 봐도 되고요. 아니면 가에서 먼저, 제일 먼저 위에 있으니까 얘로 먼저 접근을 했다고 해보면 수소가 지금 2A만큼 있으니까 짝수만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너네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얘랑이라고 생각해보면 수소가 지금 2개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H2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 4개 있는 걸 생각해보면 CH4 이렇게 중심 원자 하나에다가 수소가 이렇게 짝수개만큼 있는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공유전환상수와 비공유전환상수의 차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공유와 비공유가 둘 다 어때요? 2개예요. 그럼 얘는 차가 0이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요. 얘는 지금 공유가 4개고요. 비공유가 없어요. 그럼 얘는 차이가 4만큼이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지금 말이 안 되고 그치? 얘는 말이 안 되고 여기에서 4에다가 지금 여기에 4만큼이 되는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A가 얼마예요?
A는 2가 나오면서 얘를 다 4로 바꿔줄 수 있게 되겠죠. 얘는 2가 될 거고 이렇게 그럼 얘는 7이 되겠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얘가 CH4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C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세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 두 개 하나하나에 얘 두 개로 이루어진 애야. 이거 누구니? 이거 누구야 얘들아? 이거 COF2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너네는 COF2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얘는 그럼 될까? 여기 조건에 맞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는 지금 공유가 몇 개예요? 공유가 4개, 그 다음에 비공유가 8개가 있으니까 얘는 차이값이 4가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COF2가 되어야 하니까 너 O고 너 F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얘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그럼 여기서 마지막 얘는 O2F2다 라는 게 나오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중심 원자가 2개 있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지. 이거 기억하는지 볼게요. 얘 지금 공유 몇 개예요? 공유 3개. 비공유는요? 10개. 그래서 우리가 공유분의 비공유 분수값 3분의 10 이거 외우기로 했잖아. 그치? 자 그런 포인트를 너네가 기억을 했다면 얘네 지금 차이값이 7이 맞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야. 혹시 이게 아직 잘 안 된다면 얘들아 그림 그려줄 테니까 반드시 이거 오답하면서 외우고 가세요. 이 친구는 요렇게 생겼던 친구야. 그럼 여기서 공유가 지금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공유 자연성이 총 3개가 되고요. 비공유는 너한테 3개, 너한테 2개, 너한테 2개, 너한테 3개니까 총 10개가 된다는 것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럼 여기에서 얘한테도 지금 맞으니까 내가 다 잘 찾았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가볼게. A는 2가 맞고 자, 그 다음에 나는 극성 분자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들아, 극성 분자 찾는 방법이 뭐야? 거슬리면 극성 분자야. 그치? 그럼 여기서 가볼게. 자, 우리가 COF2를 지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자, 내가 거슬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거나 아니면 얘네한테 다른 원자가 붙어 있거나. 근데 얘는 어때요? 다른 원자가 붙어 있네. 그냥 거슬리는 거야, 그럼. 알겠지? 그럼보다 극성 분자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런 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자, 다에는 무극성 공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분자의 극성과 결합의 극성을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고 극성 분자이냐, 무극성 분자이냐라는 것과 극성 공결합이 있냐, 무극성 공결합이 있냐는 다른 말이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극성 공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 같은 놈끼리 결합한 게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같은 놈끼리 결합한 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극성 공결합이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얘들아 여기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쌤이 정말 다 그려줬잖아. 그치? 우리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너네가 기억을 해나가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 툭툭툭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쌤이 정리해준, 교재에다 정리해준 그 페이지를 어떻게 해야겠어? 정말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너네가 공유자연성과 비공유자연성이 막 나오게 될 거야. 알겠죠? 복습 열심히 하세요. 10번 가봅시다. 자, 10번 보면서 쌤의 암기 팁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쌤이 맨날 앞에서 OMG 이거 해주는 거 있잖아. 그거 기억났죠?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걸로 아마 푸는 거 많을 거예요. 쌤한테 그걸로 생각이 났다라고 해준 친구들이 있었고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요. 자, 봐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아니면 오비탈수 내가 다 외우게 해줬잖아. 얘들아, 전자수에 대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전자, 두 글자라고, 두 글자. 두 글자면 후보가 몇 개? 2개라고요. 누구? OMG 이거라고. 그치? 오마이갓 하면 돼. 그럼 여기서 OMG밖에 없잖아, 여기서. 우리가 2, 3주기가 후보니까. 그럼 요게 딱 떠올랐을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딱 2개를 다 줬어. 그럼 OMG 하면서 나 지금 다 알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홀전자수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 홀전자수는 다 외웠잖아. 1령이 3이 1령.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우리 3을 기준으로 그 양 옆에 14족과 16족은 홀전자수가 2예요 라는 이야기까지 해줬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너네가 잘 외웠다면 홀전자수 너는 2였고 너는 2족이니까 0이다. 이게 바로 떠올랐어야지. 그럼 여기서 더 큰 얘가 누가 되겠어? 이게 2였고 너가 0이었으니까 A가 얼마다? 1이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얘는 2, 얘는 0, 너 또한 2였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누군지 후보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 누구냐면 얘는 지금 MG가 되는 거, 얘가 5가 되는 거고요. 그치? 얘가 홀전자수가 지금 2개니까 얘가 5가 되고 너가 MG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얘들아 봐봐. 2, 3주기야.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어떤 애들 될 수 있어요? 3, 4, 5, 6 3, 4, 4, 4 5, 6, 6 이거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지금 2분의 1이니까 얘가 지금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4분의 2? 6분의 3? 근데 이거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여기서 지금 6이라는 건 3S까지 꽉 차 있는 상황인데
그럼 3S까지 오려면 2P는 꽉 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여기 어떻게 3개만 채웠겠어? 그치?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4분의 2다라는 걸 너네가 알았을 거고, 그럼 4분의 2가 되는 게 누굴까라고 생각해본다면 여기에서 지금 2P에 2개 채우고 끝난 놈. 그게 누구야? 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네가 전자 배치가 머릿속에서 막 그려져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쌤이 또 정리해놓은 페이지가 있잖아. 그걸 열심히 그려봤어야 된다고요. 그거 그리는 거 더 연습하고 싶으면 쌤한테 요청을 하고요. 그치? 너네 그거 정말 열심히 그려봐야 돼. 그려보고 자주 들여다봐야 머릿속에 전자 배치들이 막 그려지게 되면서 전자수, 오비탈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써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는. 자, 내려가 보면 X는 탄소이다라는 거. A는 1이 맞고요. 자, Y와 Z는 같은 주기 원소냐라고 묻고 있는데 Y랑 Z 같은 주기예요? 아니죠. 얘는 3주기, 너는 2주기이기 때문에 같은 주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자, 기억과 니은으로 답은 3번이다라는 거. 자, 이런 문제는 얘들아 시간이 많으면 다 풀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의 형태들은 너네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울 수 있는 거 최대한 외워야 된다. 알겠지? 잊지 마시고. 자, 우리는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중화 적정 문제였죠. 근데 적정 문제인데 얘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적정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려운 문제들까지 되게 많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보면 적정이라는 건 쌤이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얘들아 중화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양이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럼 여기서 너네가 뭘 했었어야 되냐면 쌤이 항상 질량 등장하면 단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거 있죠. 그런 포인트들, 쌤의 그런 포인트들이 너네가 기억이 났다면 식을 간단하게 쓰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야. 자, 그걸 한번 가볼게. 자, 보니까 중화 적정은 내가 한번 쓱 훑는 게, 결과까지 쓱 훑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CH3COH 수용에 AWg의 물을 넣어서 100ml 수용액을 만든대.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쓱 내려가 보니까 적정에 사용된 부피가 나왔고 수용액에 1g에 들어있는 CH3COH의 질량이 Ag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얘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할 때 1g에 들어있는 어쩌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주어진 걸 보니까 뭐 밀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잖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 자, 보면 1g에 들어있는 게 Ag이래. 근데 Wg에 들어있는 어쩌고라고 나온 거야. 수액 Wg을 준비를 했대. 그럼 얘들아 그대로 가면 되겠죠. 1g에 Ag 들어있어. 그럼 Wg는 얼만큼 들어있어요? AWg이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는 그러면 CH3COOH가 이 안에는 AWg만큼이 들어가 있겠다. 근데 이건 뭐야? 얘 질량. 그럼 우리는 몰수로 바꿀게. 근데 주의해야 하는 건 질량이 등장하면 뭘 조심해라? 단위 조심. 왜? 질량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몰수는 진짜 몰수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그럼 몰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60분의 AW 몰만큼이 100ml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농도 유형 나왔다. 100ml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 10ml만큼을 취해왔네? 그럼 얘들아 취하여 유형에서 어떻게 된다? 부피가 A 대 B라면 그 안에 있는 몰수도 A 대 B다. 그치? 기억나죠? 우리 핑크팁에다가 쌤이 빡 하고 넣어놓은 거잖아. 너무 중요하다고. 그럼 여기서 10분의 1만큼 됐으면 이 양 자체도 어떻게 될까? 여기에 10분의 1만큼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0.1몰 농도 NaOH를 20ml 사용해서 얘네를 적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와 이 안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아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써놓은 것보다 진짜 몰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도 진짜 몰수, 그치? 그런 것들을 잊으면 안 돼.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단위를 정확하게 쓰셔야죠.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로 바꿔줘야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완성되어야 하는 식은 0.1에다가 1000분의 20만 해줬으면 됐다고요. 그럼 얘를 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0.1 여기 10분의 1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날리면 얘네 지금 50만큼이 되니까 여기서도 날릴 게 있겠네. 이렇게 하면 얘 5분의 1만큼 남죠. 여기 50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6만큼 이렇게 남을 거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A예요. 그럼 A만 남기고 다 넘겨버리면 5분의 1에다가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W분의 6이 된다라고 하니까 5W분의 6이 A가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 5W분의 6인 답이 4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이 식 하나만 너네가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쌤이 농도 같은 것들을 너네가 잘 알고 있어야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 읽으면서 여기 표현들을 너네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농도 유형 자체를 너네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포인트들이 중요합니다.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풀면서 내 생각 안 났어, 얘들아? 쌤이 핑크tip에다가 넣어놓은 내용이었잖아, 그치? 우리가 사실상 탄화수소랑 탄수화물의 연소 반응식 요거는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가 자꾸 편식하면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쌤이 교재에다 넣어놓은 것들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등장할지 몰라요. 그치?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 자, 또 보면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거는 너네가 어쨌든 여기서는 반응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에 대한 그런 개수들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거였는데 자, 여기서 지금 니은 선지를 보면 3단원에 있는 내용을 섞었어요. 그치? 그런 것들도 약간 어려운 선지는 아니지만 약간 새롭다라고 느꼈을 수 있는 정도? 총평에 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네에 대한 것들을 너네가 쌤이 핑크팁에다 넣어놨던 그 연소 반응식에 대한 것들, 미지수로 넣어놨던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했다면 아마 디귿선지 같은 것도 정말 빠르게 컷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너네 막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만 보면 안 돼. 알겠죠? 자, 가볼게. 자, 표는 물질 가와나의 구성 원소와 가와나를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된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왔고요. 분자량이 같고 분자량 구성 원소수가 각각 10 이하다라고 나왔어. 너무 중요한 뭔가 힌트일 것 같죠? 자, 그럼 봐봐. 생성된 CO2의 양하고 생성된 H2O의 양이 나왔어. 그럼 내가 이것도 얘기했잖아. 얘들아, 생성된 CO2의 양, 생성된 H2O의 양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디서 갔었냐면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생활 속의 화학에서 그 파트에서 우리가 처음 친해질 때 그때 우리가 에탄올에 대한 이야기와 아세트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CO2랑 H2O의 양에 대한 걸 비교를 해줬어요. 결국에 얘네는 각각 탄소와 수소에서 오내기 때문에 탄소의 양이 결정, 수소의 양이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어차피 탄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를 물어보니까 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꿔서 가보면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얘들아 봐봐. 얘가 지금 CO2가 2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탄소 자체도 2개였을 거고 H2O가 지금 3개가 나오려면 H 자체는 6개였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얘도 그대로 가볼게. 만약에 여기서 CO2가 1이었다면 얘는 그대로 1이었을 거고 H2O도 1이었다면 얘는 2개만큼이 있었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탄소와 수소의 비율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탄소와 수소가 1대 3의 비율을 가져야 돼요. 그런 탄화수소가 되는 건데 분자당 원자수는 각각 10 이하가 돼야 돼.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CH3는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있고 C2H6가 되겠네요. 왜? 2배 하면 C4H12가 되는데 그거 10개 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너네가 그런 것들을 만족하면 아 얘는 그러면 C2H6가 되겠다라는 거 바로 갈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서 분자량이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분자를 미리 구해놔야지. 어차피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얘는 30이다라고 갈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내려가 볼게. 여기서 내려가 봤을 때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는 지금 산소까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C2H4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 30을 만족하지 못할 거 아니야. 너무 분자량이 커지니까. 그럼 여기서 CH2로 정도를 시작을 하고 얘네 둘이 합하면 얼마예요? 얘네 14죠, 14. 그럼 산소가 얼만큼 있으면 돼? 한 개만큼 더 있으면 되죠. 걔가 16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산소가 되면서 이것도 30이 된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내려가 볼게요. 자, 가에서 탄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는 2분의 3이냐? 아니죠. 얘는 지금 2분의 6으로 3이 되어야 하는 거고. 분자당 공유 전작상수 물어보고 있어요. 가랑 나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C2H6도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얘는 몇 개야 공유전화쌍? 7개다라는 거 너네 알고 있죠?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수소들이 이렇게 달고 있고 이런 것들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그래서 7개가 될 거고 자 나는 지금 CH2 우리 너무 많이 그린 거죠. 4개짜리라는 거 너네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가가 나보다 큰 건 완전 맞게 되는 선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디귿 볼게요. 나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반응한 산소의 양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쌤이 알려줬잖아 이거. 우리 탄화수소 연소 반응식이랑 탄소화물 여기 CH5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의 연소 반응식에 대한 것들 쌤이 핑크팁에다가 딱 넣어놨던 거 기억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얘에 대한 것들을 내가 CX, HY, OZ 얘가 1몰 연소됐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산소가 얼마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얘는 X 더하기 4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Z만큼의 O2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완성을 하면 얘는 지금 XCO2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분의 YH2O가 된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뒤에는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왜냐면 이거 그냥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산소에 대한 것들 너네가 쓰는 거 외워놓으면 되게 편하다고 했는데요. 출제되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이것만 기억했다면 너네가 X 더하기 4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Z다라는 것만 기억을 했다면 얘 보자마자 바로 갈 수 있죠. 그치?
x 더하기 4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z 날려버리면 1몰만 남는다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에서 산소의 양은 1몰이다가 되어야 하니까 틀린 거라고요. 왜 핑크팁에 넣어놨는지 알겠죠 얘들아? 출제가 되면 이런 것들 바로 써먹을 수 있다고요. 그치? 그럼 얘는 답이 뭐다? 니은으로 2번만 맞는 선지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 시간 내서 한번 외워두세요. 알겠지? 13번 가볼게요. 자, 우리 13번이 농도 문제인데 농도 문제가 굉장히 짧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 보고 자신감 있게 빡 풀고 넘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우리가 농도는 결국 유형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0.5몰로드 X를 이용해서 0.3몰로드 300ml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다라고 나왔어. 얘들아, 우리는 농도에서는 유형 파악, 단위 조심 이런 것들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거 가볼게요. 0.5몰로드 V1ml에 물을 넣어서 0.3몰로드 300ml를 만든대. 무슨 유형이야? 물만 넣어 유형이죠. 그치? 이거 보자마자 물만 넣어 유형이잖아. 그럼 여기서 뭐 생각하면 돼? 양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 이거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봐봐. 몰농도 밀리리터, 몰농도 밀리리터. 단위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치? 그럼 여기서 너네가 그런 생각들을 했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냅다 곱하시면 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치? 그런 표현들을 기억했어야 돼. 자, 가볼게. 둘이 곱하면 0.5V1이 결국 뭐다? 이게 지금 얘네 둘이 곱하니까 90만큼이 될 거다. 그러니까 V1이 얼마야? 18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볼게요. 0.5몰로도 V2ml에다가 X를 0.035를 모두 녹였대. 자, 이런 예시 자체가 우리가 어디에서 연습했어? 농도 파트에서 내가 너네 예제 연습 추가자를 주면서 엄청 열심히 연습시켜줘. 그때 이렇게 찐몰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연습시켰었잖아. 찐몰수가 등장하면 단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치? 그런 것들 잊으면 안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를 보면 어떻게 되냐? 얘를 모두 녹이고 물을 넣었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유형이라는 걸 아냐면 모두 녹이고 혼합 유형. 그치? 여기에다 지금 용지를 혼합한 상황이야. 그리고 물만 넣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용질의 양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생각들을 했어야 돼. 자, 다만 뭘 조심해라? 단위를 조심해라. 왜? 이건 찐몰수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그런 것들을 너네가 생각하면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가보면 여기선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찐몰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몰농도 밀리리터가 나오잖아. 그럼 몰농도 밀리리터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찐몰수로 가도 되지만 너를 미리몰로 바꾸는 방향도 있잖아. 그치? 얘네를 1000분의 V2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너를 그냥 곱하기 1000을 해서 너를 40ml몰로 바꾸는 방법이 조금 더 편하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몰농도 밀리리터 냅다 곱하면 미리몰이 나오니까 두 방향이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린 그 방향으로 할게요. 그럼 그냥 냅다 곱해버리면 0.5V2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40ml몰을 더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얘네가 지금 90ml몰만큼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0.5V2에 해당하는 게 얼마면 돼? 이게 지금 50만큼이면 되니까 결국에 V2가 얼마다? 이게 100이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는 100분의 여기서 지금 V1이 180이 되는 거니까 얘 얼마다? 5분의 9가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농도 같은 거 자체를 얘들아 유형 분석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돼.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잔소리 같겠지만 잔소리가 맞고요. 너네가 정말 열심히 유형 분석을 하셔야 농도에 대해서 틀리지가 않아요. 농도는 유형 분석이 얼마나 너네가 잘 되어 있고 그 각각에서의 포인트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너네가 정말 빠르게 식을 써내려갈 수가 있어요. 쌤이 유형 분석 완전 대박 기깔나게 해줬잖아.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지금 보면 다음은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WZ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고요. N은 주양자수, N은 부양자수이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이런 것들 나온 적이 꽤 되는 애들이라고요. 쌤이 기출에다가 싹 정리해놓은 거 봤죠? 쌤이 또 심지어 순서대로 배치해놔서 이런 것들 너네가 겹쳐서 연속적으로 풀어봤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가볼게. 자, n-l과 n 플러스 1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야. 그럼 얘들아 이건 당연히 너네가 써줘야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일단 n-l과 n 플러스 l에 대한 거 해볼게.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n-l을 먼저 가보고 여기에다가 n-l을 먼저 가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l을 먼저 가볼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게 3주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3주기에 있는 애들까지 한번 써볼게요. 그럼 우리는 지금 1s, 2s, 2p, 3s, 3p까지 한번 써줄게. 그럼 여기서 우리 이런 것들은 달달달달 정말 뱉어 나올 정도로 너네가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럼 n-l 값은 1, 2, 1, 3,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l 값은 1, 2, 3, 3, 4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봐봐.
n-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래. 그럼 얘들아 너네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건 삼주기라는 건 여기랑 여기를 채우면서 시작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채우고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3s를 채우는 상황에서는 누가 제일 커요? n-l 값은 얘가 제일 커요. 맞지? 왜? 앞에가 다 3보다 작잖아. 근데 3p를 채울 때도 누가 제일 커요? 이게 제일 커요. 그럼 얘는 그냥 이 기억에 대한 건 3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구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l 값을 한번 가볼게. n 플러스 l 값, 지금 3s에 채울 때는 누가 제일 커요? 얘네가 제일 크다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럼 여기에서 3s를 채우는 동안에는 2p와 3s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3p에 채우는 순간 누구로 바뀌어요? 3p 오비탈이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걸로 바뀌어요. 그럼 3p를 채우는 순간부터는 3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채워라 라고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한번 써줄게. 그럼 얘는 2p와 3s에 있는 걸 채우다가 우리가 3p로 넘어가면 3p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쓰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3주기에 대한 것들을 기억분의 니은을 한번 써볼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거 3s에 들어가 있는 거, 기억이 조금 더 쉬워 보이니까 3s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를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3s에 들어간 건 1, 2, 2, 2, 2, 2, 2,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3s에 하나 채우고 두 개를 짝 지운 다음에 3s에 더 이상 안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럼 니은을 한번 가볼게. 니은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2p와 3s, 3s에 들어갈 때까지는 2p와 3s에 들어간 전자를 총 다 써줘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뭐로 시작할까? 얘네는 7, 8 이렇게 되겠죠. 왜? 2p에 6개만큼 있고 3s에 하나, 3s에 2개 이렇게 채우고 끝날 거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3p로 넘어간다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3p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를 띡띡띡 써줘야 돼. 그럼 여기에서 1, 2, 3, 4, 5, 6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치? 이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너네가 이 의미 파악이 약간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요 의미 파악이 너네가 잘 됐다면 요거 쓰는데 얼마 안 걸려요. 왜? 머릿속에 전자 배치가 있을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를 너네가 양자수에 대한 것도 확실히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 요즘 자꾸 양자수, 전자 배치 이런 것도 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수값 맞춰볼게요. 그럼 여기서 뭐 4라는 값 이런 것들이 너무 특수하잖아. 4 한번 보면 4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치? 그럼 얘 누구예요? 얘는 마그네슘이다. 바로 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 2분의 3, 2 구해야 되는데요. 아주 예쁘게 연속적으로 있죠. 1, 2분의 3, 2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얘네 누군지만 맞추면 되겠네. 그럼 얘는 순서대로 누구예요? 규소, 인, 황 이런 친구들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죠. 내려가 볼게. 자, W는 P냐? 아니죠. 얘는 규소예요. 원자과 전화수 묻고 있는데요. 원자과 전화수 얘네 순서대로였잖아. 14족, 15족, 16족. 그럼 얘 원자과 전화수 6. 너는 5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6이 5보다 크니까 맞는 선제가 될 거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야, 얘들아. 이런 것들 실수 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얘네가 몇 칸이 들어갔는지 생각해보면 되는데, 황이야, 황. 황은 3p 오비탈에 4개 채우고 끝나요, 그치? 그럼 여기서 너네가 무슨 생각해야 돼? 그럼 얘는 3p 3칸에 다 들어가 있네? 그럼 2p 3칸, 3p 3칸 총? 얘는 6. 그죠? Z는 지금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3s에 2개 채우고 끝나는 애기 때문에 2p까지만 채워졌다고요. 그럼 2p 3칸으로 끝나죠. 그럼 p 오비탈은 3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얘 2배 관계가 맞게 되니까 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얘들아, 이렇게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뭐 이런 전자 배치에 대한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수값에 대한 표현이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 그런 것들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빨리 얘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와다다다다 써주고 후보에 맞게 넣는 거야. 그럼 너네가 효율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우리는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 보니까 원소의 주기성에서 쌤이 요즘 이 자료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보면 어떤 자료가 많이 나오냐면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구분을 하는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기준, 요걸로 진짜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에 대한 대소 비교를 통해서 금속과 비금속인지를 맞추게 되는 건데요. 일단 너네가 자료를 봤는데 이런 식의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 애초에 후보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세요. 그걸 나누는 기준이니까. 먼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고 이런 분수값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고요. 1 이온화 에너지분의 2 이온화 에너지고 얘는 지금 둘 중에 하나래. 그럼 얘들아, 어쨌든 뭐가 들어가든 우리는 기준점을 1로서 잡고 1보다 크거나 작은 걸로 비교를 하게 되잖아. 금속과 비금속을.
그럼 일단 냅다 놔놓는 거지. 그럼 너네가 너네 스스로에게 그럼 위 칸이 금속이라면 밑에 칸은 비금속일 거고 위에 칸이 비금속이라면 밑에 칸은 비금속이겠다. 이런 세트를 나눌 수가 있는 거니까 스스로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1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상황은 뭐다? 이런 분수 표현이 나오면 내가 일단 1쪽인가? 이 생각 먼저 하라고 했잖아. 왜? 하나 떼고 그 다음에 안쪽 껍질에 있는 거 띄는 건 엄청 힘드니까. 자, 얘는 그럼 어떤 상황이야? 1쪽이 있나라고 봤더니 1쪽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나트륨이 킹왕짱 여기서 1등이럴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Z가 나오네. Z가 1등이잖아. 그럼 여기서 너네가 Z를 보자마자 이거 나트륨이네 라고 써주고 이걸 쓰는 순간 그럼 밑에가 금속이고 위에가 비금속이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금속이 나트륨 말고 알루미늄이 있으니까 여기가 알루미늄이 자동으로 되겠네? 그럼 위에는 뭐가 돼야 돼? 산소랑 플루오린 중에 되어야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얘가 나오겠죠. 위에가 비금속이라면 결국에 1보다 큰 게 어떤 게 되어야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요게 되어야겠죠. 왜?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큰 분수값이 얘가 되어야 하니까 너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치? 이게 됐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뭘 비교해야 돼? 산소랑 플루오린의 제1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진짜 많이 나온 자료거든요, 얘들아. 외워두시면 돼요. 자, 가볼게. 자, 우리가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1이온화 에너지분의 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고 얘를 지금 산소랑 플루오린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건데요. 자, 얘네를 비교해보면 제1이온화 에너지를 먼저 비교해볼게.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자, 우리 1이온화 에너지 산소랑 플루오린 누가 더 커요? 1이온화 에너지 얘네 예외 맞아요? 예외 아니에요. 여기 2주기에서 얘는 바보 노 거기잖아. 얘는 바보 노가 아니야. 얘네는 산소랑 플루오린 16, 17쪽이에요. 그럼 얘네는 1이온화 에너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야. 근데 2이온화 에너지는 16, 17쪽이 예외죠. 한 칸씩 땡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여기서는 얘네가 예외이기 때문에 산소가 더 커야 돼. 그럼 이 분수값 자체는 어떻게 되겠니? 작은 거분의 큰 거인 산소가 당연히 얘가 크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 분수값 자체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이 분수값 자체가 여기 제1분의 제2가 더 큰 x가 누가 된다? 이게 지금 산소가 될 거고 너가 플루오리 된다라는 거. 요걸 외워두시면 된다고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하나씩 외우는 걸 누적적으로 가면 너네가 수능장에 갔을 때는 머릿속에 뭐 남아있는 암기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네 문제 푸는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제 가볼게. Z는 나트륨이다. 완전 맞고요. 아까 1등으로 우리가 결정을 지었으니까. 자, 기억은 원자분의 이온이냐? 완전 맞고요. 자, 디귿 볼게요. 전기음성도는 W가 X보다 크냐? 얘들아, 전기음성도. 이거 우리 뭐 하기로 했어? 1등, 2등 정도 외우기로 했는데 너가 1등, 너가 2등이에요. 1등이 다 이겼겠지. 그러니까 1등인 플루오린이 당연히 이기는 게 맞게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답은 5번이다라고 되는 거고요. 선지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막 1등, 2등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을 외우라고 했잖아. 쌤이 외우라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알겠지? 날 믿고 외우세요. 알겠죠? 자, 우리는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에 물의 자동이온화 부분이 나왔는데 물의 자동이온화는 얘들아 꽤나 최근 들어 점점 이제 까다롭게 내고 있거든요. 근데 3월 모의고사에서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어려운 것도 공부를 하셔야죠. 왜?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들에서는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요. 그치? 이런 것들 보고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 안 돼. 그치? 이게 쉽게 나온 거야. 알겠죠? 자, 가보면 OH-의 양은 가와 당과 같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뭔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미리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어마무시한 자료가 있잖아. pH랑 pOH가 둘 다 주어졌잖아. 무슨 뜻이야? 합해라. 왜? 합하면 14가 될 거니까. 그치? 그런 것들을 캐치했었어야 돼. 그럼 얘네를 캐치해 놓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느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네를 합했을 때 3x 더하기 8이 얼마다? 얘가 지금 14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x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x가 지금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x 2 나왔으니까 다 바꿔볼게. 그럼 여기서 얘는 지금 2가 될 거고 여기서 얘는 12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얘는 6이 될 거니까 여기선 8이 됐겠죠? 라는 것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힌트를 쓸 수 있겠네? OH-의 양이 지금 가와 다가 같대. 얘들아, 우리가 자동이온화 부분에서는 농도 파트가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부피 나와 있고요. 양 나와 있으면 농도 틀 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왜냐? 농도 틀이 뭐니까?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그럼 부피 나오고 양 나왔으면 몰농도로 갈 수 있겠죠. 그치? 그럼 가볼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랑
다에 대한 정보를 줬고요. 자, 얘는 지금 OH-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하나씩 가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일단 몰수가 어떻다고 했냐면 여기서 양이 얘네가 같대요. 이렇게. 그치? 자, 그다음에 부피에 대하여 어떻게 주어졌냐면 얘네 부피가 1대 10이래. V 10V니까. 그쵸? 그럼 뭐가 나오겠어? 여기에서 몰농도에 대한 비율이 나온다고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이기 때문에 1대 10분의 1이니까 어때? 얘네가 10대 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치? 그럼 그 뜻이 무슨 뜻이야? 여기에서 이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얘가 지금 농도가 10배라는 건 OH-가 POH로 갈게요. 왜냐? 이게 지금 OH-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OH-의 농도가 10배래. 그 뜻은 이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의 관계가 나온다는 뜻이죠. 왜? 우리가 대소관계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은 놈에 대한 주인공. 그치? 얘는 짝꿍 세트라고 했잖아. 짝꿍끼리는 뭐다? 부호 반대. 얘가 10배면 얘는 마이너스 1. 10의 1승배니까. 그치? 숫자 떼고 부호 반대. 기억나죠? 그 관계라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다의 POH가 6이었기 때문에 여기선 5가 될 거고 합해서 14가 되려면 너는 9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내려가 볼게요. 수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인 것을 물어봤어요. 얘들아, 염기성이라면 우리가 뭘 찾으면 되냐면 우리 주인공 어떻게 찾기로 했어? 여기에서는 우리가 7이라는 주인공을 가지고 7보다 작은 게 액성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POH가 7보다 작으면 염기성인 거잖아. 그런 애가 몇 개 있어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네요. 그치? 여기서 7보다 작은 거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가 되어야겠죠. 니은 가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가의 H3O 플러스 그럼 얘를 이용해서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될 거고 나의 OH-의 농도 그럼 얘를 이용해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될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남는 게 맞게 되겠네. 그치? 자, 디귿 볼게. pH와 pOH의 차가 가장 큰 수용이 어디 있어요? 4, 10, 2. 얘가 가장 크네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넌 틀린 선지가 되니까 답은 니은으로 2번만 맞는 선지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잘 잡았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이 포인트를 너네가 잘 잡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대소관계에 대한 거. 엄청 중요하거든 얘들아. 어려운 문제들은 얘를 이용해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대소관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알겠지? 꼭 기억하시고 이 핑크팁에다가도 넣어놓은 내용이니까 꼭 복습을 하세요. 17번 가봅시다. 자, 17번 보니까 A씨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다라고 나와 있고 A씨는 3 이하의 자연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한번 가보자. 자, AA 플러스 4N몰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BN몰을 넣어 반응을 완결시켰고 나의 수용액에 CN몰을 넣어서 또 반응을 완결시켰대. 그럼 얘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자. 자, 여기서 지금 스타트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AA 플러스에다가 B를 넣고 나니 여기 전체 금속 양이온의 양이 3N이 되었고 여기서 지금 AA 플러스가 남았고 B 플러스가 이렇게 생성된 상황이야. 그럼 얘들아 무슨 뜻이냐? 일단 여기서 AA 플러스가 남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야? 너 들어간 게 다 반응했다라는 뜻이죠. 얘 N몰 싹 다 반응해서 얘가 지금 오히려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는 뭘 봐야 돼? 여기에서 변화를 봐야 되죠. 4N에서 3N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여기에서 얘는 그럼 줄었네? 그럼 그 얘기는 큰 놈이 들어온 거야.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너네가 이거를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AA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B 플러스가 있는 상황이었어. 그치? 이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4N만큼이 있었고 너는 지금 처음엔 없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가 남았다는 건 너는 지금 넣어준 게 다 싹 다 B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얘는 N만큼이 됐을 거고 합해서 3N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2N이 될 거야 라는 걸 통해서 얘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너네가 맞춰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너는 마이너스 2N만큼 반응해야 되고 너는 플러스 N만큼 지금 생성이 되어야 하네. 그럼 얘네 지금 반응비가 2대1. 근데 전해랑 보존에 의해서 반응비랑 이온가는 어때야 돼? 반대여야 돼. 그럼 여기서 2대1만큼 반응해야 되면 너는 1대2의 이온가를 가지고 있겠죠. 큰 놈이 들어온 거야. 1대2 여기에서 A보다 B가 컸어야 돼. 왜? 4에서 3으로 감소했으니까 큰 놈이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그게 증명이 됐네. 그렇지? 1대2니까 3 이하의 자연수라면 너가 1이 되고 너가 2가 됐었어야 된다. 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됐죠?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전화랑 보존을 그냥 바로 쓰셨어도 돼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너네가 얘가 지금 AA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건 얘가 지금 넣어준 거 다 반응했네? 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여기다 바로 쓰는 거지. 넌 N몰, 합해서 3N이니까 너가 2N몰이야.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전화량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전화량이 지금 n 다 띄고 생각할게. 4a만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전화가 4a만큼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전화가 2a 더하기 b만큼이잖아. 그럼 여기서 뭘 알아요? b는 2a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 이하의 자연수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되겠네. 그 내용이 여기 또 나오게 된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보이는 대로 갔으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a는 1이고 b는 2다. 여기다 한번 더 적어 놓을게요. 자, 이런 상황.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가 2 플러스라는 것도 이렇게 한 상황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을 가볼 텐데, 그 다음을 갔을 때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C를 n몰 넣었대. 근데 여기서는 지금 A 플러스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B 플러스가 지금 C 플러스만 있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C가 다 반응했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여기서 C가 다 반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여기서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지금 n몰만큼이 그럼 다 반응했으니까 있었을 거고, 그럼 여기서 했던 것처럼 합해서 3분의 5n이니까 얘가 3분의 2n만큼이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너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전화량이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화량이 지금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4a만큼, 즉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a를 1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전화량이 4만큼이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 상황이야. 맞죠? 그럼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가보면 여기서 3분의 4 더하기 n 또 뛸게. C가 얼마가 됐었어야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4가 됐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C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8이라는 웃긴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말이 안 되고 결국에 애초에 어떻게 설정을 잘못한 거냐면 C가 다 반응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그럼 우린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C를 우리가 그대로 넣어볼게. 여기서 지금 여기 얼마가 있냐면 C 플러스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얘는 뭐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0, 0으로 갈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 B를 우리가 그대로 냅두는 거지. 너가 M몰만큼 있었고 그럼 A랑 C만 우리가 반응시키자. 이렇게 가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대로 가볼게.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에 대한 반응을 시켜보면요. 넌 어떻게 되냐면 너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2n만큼이 됐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합해서 3분의 5n만큼이 됐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서 얘에 해당되는 게 얼마가 있었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서 얘가 지금 3분의 2n만큼이 있어야 얘네가 합해서 3분의 5n만큼이 되겠죠. 그럼 그 뜻은 얘는 3분의 2n만큼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뜻이지. 그치?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얘는 0이고 이런 상황에 여기서 반응비가 몇 대 몇이에요? 여기서 지금 3대 1이니까 우리 반응비랑 이온가랑 반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반응비가 지금 3대 1이라면 이온가는 1대 3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C가 얼마면 돼? 이게 3이면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치? 내려가 볼게요. 자, A분의 B랑 나 가정은 A 플러스의 양분의 다 가정은 C의 양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얘는 지금 남아있는 C의 양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A분의 B에 해당되는 걸 가보면 A는 지금 1이고 B가 2였으니까 요게 2가 될 거고 나 가정후 A 플러스의 양은 얼마였냐면요. 여기서 지금 얘가 2n만큼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다 과정후에 C의 양인데 n몰만큼 넣었는데 3분의 2n몰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남아있는 건 3분의 1n몰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을 너네들 계산을 하고 하는 거니까 답은 뭐다? 3분의 1만큼이 남게 된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 잊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너네는 이온가랑 반응비는 반대다. 왜? 전화량이 보존되니까. 이런 포인트들 잊지 마시고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은 쌤이 총평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기출에서 이런 형태는 진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아예 굉장히 똑같이 생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차근차근 너네가 밟아갔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밑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잘해줘야 돼. 자, 가볼게 일단. 자, XY 4n몰 있고요. X2 n몰 있고요. 자, 그다음에 ZXA가 Bn몰 있고 X2가 n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도 항상 어떤 걸 이야기를 했었냐면 화학식이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 똑같은 물질 이런 것들을 꼭 보라고 했거든. 여기서 X2가 둘 다 n몰만큼 있구나. 이런 것들은 너네가 좀 봐야 하는 이야기고요. 써먹지 않더라도. 자, 근데 부피는 6대 7이 되고 모두 기체이기고 여기서 온도압력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6대 7이라는 건 몰수비다라는 것도 너네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가보면 가에서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가 5분의 1이다라는 게 나왔어. 얘들아, 이건 계산을 하는 뜻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서 가보면 우리가 지금 N과 M에 대한 것들의 관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X 원자수 얼만큼 있어요? 4N만큼 있고 여기서 X 원자수 2N만큼 있어요. 그리고 Y 원자수는 얼만큼 있냐면 4N만큼이 있는데 이게 5분의 1이면 된대. 그치? 그럼 여기서 얼마면 되냐면 얘네 밑에 게 지금 얼마가 되냐면 20N이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얼마가 되냐?
2m이 결국에 16n이 되면 되기 때문에 m은 얼마다? 8n이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8n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20n 되는 게 보이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 바로 m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어요. 얘가 8n이면 되고 너도 그럼 빨리 옮겨줘야겠지. 그럼 이걸 쓰면서 뭐가 또 보였어야 되냐면 이거. 합해서 몇 몰이에요? 12n 몰이에요. 6대 7, 몰수도 6대 7. 그럼 여기서는 합해서 14n 몰이 됐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얘가 8n 몰이니까 너 몇 n 몰이어야 돼? 6n 몰. 그럼 b가 얼마였어? b가 6이었다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우리가 정말 포인트로 쓰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이런 포인트를 너네가 갔어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니까 전체 원자수의 b가 가드나에서 12대 23이래. 근데 얘들아, 전체 원자수 b 다시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쓴 걸 보면 돼. 얘네는 x랑 y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 x 원자수랑 y 원자수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왔다고요. 우리가 밑에를 몇 n으로 잡았어? 여기가 20n이면 된다라고 우리가 바꿨잖아. 그럼 위아래 합치면 총 x랑 y 다 합하면 전체 원자수가 될 거고 그게 몇 n이야? 24n. 그쵸? 얘가 지금 24n에 해당됐던 거네? 그럼 여기서 얘 얼마면 돼? 46n이면 돼. 여기서 두 번째 거 나에서 전체 원자수가 얼마면 된다는 뜻이야? 여기서 얘가 46n이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서 계산해볼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면 16n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2 곱하기 8n이니까.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큼이었어야 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총 30n만큼의 전체 원자수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려면 6n 곱하기 5가 되었어야 되니까 너의 구성하는 원자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게 5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5개로 이루어진 애였어야 돼. 그럼 A가 얼마야? 4가 돼야겠죠. 그치? 그래서 A가 뭐다? 4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를 구했으니까 여기는 4다 이렇게 고쳐줄게. 됐죠?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자, 그럼 이제 원자량에 대한 비율이 나왔네? 우리가 하나씩 이제 얘네를 도장 깨기처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보니까 x 대 y가 1대 19래. 그럼 어차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비율이잖아. 구하는 걸 보니까. 그럼 주어진 것들을 그냥 숫자로 인식해서 보자고요. 편안하게. 그럼 우리가 그냥 1, 19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x, y에 해당되는 분자량은 20이 될 거고, 너는 그럼 2가 될 거고, 여기에서 얘는 2가 될 거고, 너는 뭐 사실상 아직 모르죠. 그치? 자,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놨어. 근데 밑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전체기 때 밀도가 나왔어요. 밀도 우리 알고 있죠?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밀도가 같대. 그치? 밀도가 같대. 이게 같대.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게 같다라는 건데 부피가 지금 몇 대 몇이야? 부피가 가랑 나에서 6대 7이에요. 그럼 질량도 몇 대 몇이어야 돼? 질량도 6대 7이면 이게 같겠죠. D라는 값이. 그치? 그럼 여기서는 우리한테 이걸 준 거야. 질량 6대 7이야. 계산해봐.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서 가볼게. 여기서 질량을 먼저 계산해볼게요. 그럼 우리 편안하게 n은 띄자. 어차피 다 n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해보면 여기서 질량값이 얼마냐면 20 곱하기 4니까 지금 80이고 2 곱하기 8, 16이니까 여기서 질량값은 96이라고 우리가 잡을게. 그치? 그럼 여기서 얘를 지금 96이라고 잡으면 6대 7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다가 16 곱해주면 112가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얘는 질량값이 얼마면 되냐면 여기서 질량값은 112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자, 계산해주면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얼마냐면 16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여기에도 x가 있었는데 우리가 x의 원자를 1이라고 그대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4만큼을 가지고 있을 거죠. 그럼 4에다가 6이니까 24만큼이 또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z의 원자력을 스몰 z라고 해주면 얘는 6z만큼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걸 한 게 얼마가 돼? 그걸 한 게 지금 112가 되면 된다라고 주고 있어요. 그치? 여기에서 너네가 헷갈리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얘 지금 원자량 얼마가 되냐면 스몰 z에다가 여기에서 4만큼을 이렇게 더해준 값이다.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해줬더니 6z 더하기 24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 거야. 그쵸?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그럼 계산해보면 얘 지금 40이니까 넘기면 72만큼이 될 거고 그럼 Z가 얼마가 나와요? Z가 12만큼이 나오게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X의 원자량을 1이라고 잡았을 때 대한 이야기니까 결국 X의 원자량분의 Z의 원자량은 12가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A랑 B에 대한 값 우리가 다 구해놨어요. 얘는 얼마냐면 4분의 6이다 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답은 18만큼이 이렇게 남게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포인트 우리가 정말 화학실험과 몰 파트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원자수 구하는 거, 원자량에 대한 것들, 질량 구하는 거 다 계산했던 내용들이라고. 요 정도의 계산들은 너네가 쭉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미지수가 많다고 겁먹으면 안 돼, 얘들아. 미지수가 많아도 우리 하던 거 늘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19번 가볼게요. 자, 19번을 가보면 여기서 주어진 것들을 보니까 일단 우리가 항상 개수랑 상태를 체크하라고 했었고 개수를 보니까 B는 지금 비밀인 상황이지만 여기서 모두 기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과 2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일단 밀도가 나오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치만 내가 벽을 만들지 말라고 했었고 자, 여기서 지금 밀도에 대한 자료가 나왔고요. 근데 밀도도 잘 보니까 얘 첫 번째 건 D1에 대한 것들로 나왔는데 얘는 D2에 대한 걸로 나왔다는 걸 너네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유의미하게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질량이 나오면 쓰지 않아도 뭘 생각한다? 질량 보존의 법칙도 생각하시고 같은 놈에 대한 질량면은 몰수비다 이런 포인트까지 생각하라고 했었어. 그치? 자, 그럼 여기서 그런 내용을 했으니까 일단 가볼게. 실험 1을 봤어, 얘들아? 뭔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봐봐. 너네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반드시 잡으셨어야 되는데요. 실험 1 정도는 너네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요. 왜냐? 봐봐. 반응 후 A 또는 B의 질량이 4W래. 여기 W밖에 없는데 여기서 4W 남을 수 있어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준 건 B가 지금 4W만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너는 그러면 W가 다 반응해야 되니까 W만큼 반응했을 거고 너는 4W가 반응했을 거고 그럼 우리는 알잖아. C가 얼만큼 생성돼야 돼? 5W가 생성이 됐겠죠. 이유는 감소한 질량과 증가한 질량이 같아야 된다. 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게 뭐야? 질량비. 그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자,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4대 5이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얘들아 질량비를 쓰면 저기를 확인하고 오세요. 개수가 나와 있나. 근데 개수가 거의 하나 빼고 다 좋아졌잖아. 그럼 쓸 수 있다고요.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얘네 지금 1대 B대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그럼 분자량에 대한 것들을 표현해 놓을 수 있겠다. 분자량은 1대 B분의 4대 2분의 5다라는 것 정도 너네가 표현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이런 상황을 우리가 표현을 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쓰지 않은 자료들이 있어요. 실험 2는 뭔가 너네가 미지수가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실험 1에서도 우리가 쓰지 않은 게 있다고요. 자, 보면 우리는 밀도를 건들지 않았어. 얘들아 봐봐. 밀도가 등장하면 같은 실험 내에서인지 다른 실험에서인지를 너네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얘 밀도는 지금 같은 실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은 실험에서 가볼게. 자, 우리 밀도 다시 한번 가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죠? 근데 같은 실험이면 뭐가 보존되니? 질량이 보존되죠. 그럼 질량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결국 같은 실험에서는 그냥 밀도는 뭐다? 부피분의 1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부피의 역수야. 그럼 어차피 온도압력 일정하니까 부피의 역수라는 거 몰수의 역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 전후에 몰수를 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있으니까 몰수로 바꿔볼 수 있겠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가볼게. 자, 우리가 얘를 몰수로 한번 바꿔볼 텐데요. 그냥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분자량 그대로 이용을 해서 얘를 몰수로 한번 바꿔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얼마냐면 얘는 분자량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지금 반응 전의 몰수는 1이라고 설정할 거고 B분의 4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지금 몰수는 우리가 2B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반응 후 얘는 지금 B몰이다라고 설정할 수 있을 거고 분자량 2분의 5였으니까 너는 2몰이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실험 1에서는 부피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선 지금 부피가 반응 전과 후에 얘네가 5대 4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써볼게. 자,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얘네 부피가 7대 5여야 돼. 자, 내가 색깔을 다르게 쓴 이유는 얘들아 여기서 D1과 D2를 다르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얘가 5일 때 얘가 7인지는 모르는 거야. 다만 얘가 5면 얘는 4다. 얘가 7이라면 너는 5다. 얘네끼리의 비율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색깔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를 너네가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써놓은 거 있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대한 이런 몰수들 얘네의 비율이 5대 4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식만 써줄 수 있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가보면 얘는 지금 2B 더하기 1이랑 반응 후에 B 더하기 2 이게 지금 5대 4의 비율을 가지면 되겠네. 여기다 숫자 그냥 때려 넣어봤더니 B가 얼마 나오면 돼? 2가 나오면 될 것 같지 않아 얘들아? 그럼 우리가 바로 개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됐죠? 이런 포인트. 자, 우리는 B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좀 써줄게. 자, 그럼 이제 2로 가야 되는데 얘들아 너네가 물론 여기에서 나는 A가 혹시 한 개 반응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모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A가 이제 다 반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에서 이 반응 전과 후에 몰수비가 7대 5라는 거에 모순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얘들아 문제를 한번 잘 살펴봐봐. 약간의 센스를 조금 넣어봐. 자 그럼 봐보면 일단 우리는 질량비가 1대 4대 5라는 거 알죠? 그럼 뭔가 얘를 다 반응시키면 조금 편할 것 같지 않아? 그 생각도 들고 거기에다가 또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얘가 다 반응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라인이 마이너스 2W 마이너스 8W 플러스 10W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써줄 건데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라인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 그럼 변화량이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2. 기억나죠? 우리가 중라인을 가지고 얘네 변화량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던 거 기억나지? 중라인이 1대 2라면 변화량도 1대 2야. 근데 여기서 봐봐. 우리가 지금 설정한 걸 보면 5에서 4로 어때? 마이너스 1 됐는데 밑에 물론 내가 맞진 않다고 했지만 여기서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 1대 2라는 것도 조금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좀 봤다면 그런 것들이 너네가 감각이 좀 있었다면 그 B가 다 반응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쭉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다양한 연습을 너네한테 훈련을 시켜주는 거야. 왜? 그럼 보이는 게 많아지니까 너네가 약간의 센스를 더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근데 A가 지금 한계 반응물이랑 모순이 나온다는 거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정확한 걸로 가볼게. 자 그럼 다시 깔끔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반응한다 라고 설정을 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8W가 될 거고 여기서 얼마가 반응해요? 여기서 2W가 반응할 거고 그 다음에 C가 플러스 10W가 될 거다라고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라인이 1대 2니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반응 변화량이 1대 2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아 그럼 이걸로 설정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반응 후 남은 A 또는 B의 질량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누가 되는 거야? 이게 A가 될 거고 그러니까 X가 얼마였어야 되는 거야? X가 그러면 여기서 3이었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W. 그럼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 진짜 맞는지? 자 한번 확인해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얘 2라는 것도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지금 분자량은 우리가 1, 2분의 5라고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가보면 너는 지금 3몰이 될 거고 여기에서 얘는 지금 4몰이 될 거고 반응 후에 A는 지금 여기서 1몰이 될 거고 C는 여기서 얼만큼이 돼? 얘가 지금 4몰이 될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반응 전에 7, 반응 후에 5 우리가 설정한 값과 똑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2에 대한 것들로 넘어갔을 때 얘를 한번 먼저 가볼까? 누굴 먼저 가보는 그런 감각들도 좀 보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물론 모순을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전에 한번 너네가 먼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겠죠. 그렇게 갔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너네가 바로 맞출 수가 있을 거니까. 틀리지 않았다면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왜 아까 그렇게 설정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줬어요. 반드시 받아들여 봐야 돼. 자 그럼 여기서 가보면 B분의 X라고 했고 B가 2였고 X가 3이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3이다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중화 반응으로 가볼게요. 자 중화 반응 보니까 미지수가 진짜 많았죠. 그렇지? 미지수가 많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 보여? 주어진 게 1가들밖에 없어요. 1가 1가니까 우리가 1가 1가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큰 놈 곱하기 큰 놈 작은 놈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 1가 1가였기 때문에 공식 자체도 간단했어요. 그치? 미지수가 물론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쭉 이용하면 돼. 자 한번 가볼게. 자 대신 내가 총평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미지수가 많으면 내가 지금 뭐를 미지수를 잡고 있는지 어떤 걸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집중력 있게 끌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중성이다 이런 것들을 힌트를 줬다면 이용하라는 뜻이죠. 그치? 저런 것들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미리 표현을 해주자는 거야. 힌트가 나왔으면 무조건 여기다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쓸 거 아니야. 그치? 자 내려가 보자. 자 내가 항상 하라고 했던 거 산이랑 염기팀을 나눠주자. 산 하나에 염기 2개니까 일단 찢을게요. 자 찢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가보니까 X- 양과 Na 플러스의 양에 대한 합이라는 자료를 줬다?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항상 중화 반응할 때 구경꾼 이온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여기 봐봐. 너무나 대놓고 구경꾼 이온을 가지고 너네한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X-랑 Na 플러스래. X-는 여기에 있는 구경꾼 이온이고 Na 플러스는 여기에 있는 구경꾼 이온이다? 근데 봐봐. 가랑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X-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Na 플러스는요? 변해요. 그럼 이 합이 변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Na 플러스 때문이겠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얘네에 대한 표현 정도만 해볼게. 뭐 사실상 여기에 대한 표현 정도만 해도 되는데요. 일단 다 해볼게, 얘네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 농도를 그냥 이용해서 가보자. 두 개나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0.5A만큼이 될 거고 이 안에도 0.5A만큼이 될 거고 얘는 이 안에 10X만큼이 있게 될 거고요. 얘는 20X만큼이 있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2K만큼이 차이가 나게 됐는데 이 2K만큼 차이 나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 얘들아? 이거는 얘 때문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네.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K만큼의 차이를 나게 해주는 건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인데 그게 10X만큼의 차이 때문인데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편하게 그냥 얘네들을 X로 다 바꿔볼게요.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K가 5X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네를 35X로 바꿔보고 너는 그러면 45X가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몰수라고 줬지만 우리는 지금 미리몰로 다 써놓은 거잖아. 우리가 미리몰의 관계로 다 바꿔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다 미리리터로 주어져 있는데 위에 미리몰로 바꿨으니까 얘도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다 바꾼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바꾸는 순간 보이는 게 많아져. 왜? X의 관계식으로 바꿨는데 X-랑 NA 플러스의 양의 합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NA 플러스는 이미 X의 관계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A와 X에 대한 관계식이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얘네들을 그냥 합하면 35X가 나와야 돼. 그 얘기는 0.5A가 얼마면 된다는 뜻이야? 0.5A에 해당되는 게 그냥 25X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25X면 둘이 합했을 때 35X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도 합했을 때 45X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A가 뭐예요, 그냥? A가 50X다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 관계식이 일단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기서 다 바꿔보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얘네는 지금 50X에 25X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바꿔볼게. 얘는 50X에다가 25X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 얘도 50X에 25X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A가 지금 50X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얘네는 200X라는 걸로도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치? 그럼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지금 또 중성이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아직 이용하지 않았어. 중성이래. 중성이라는 건 엄청 중요하다고 했지. 중성이라는 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딱 다 터지는 구간이야. 그럼 여기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양이 같아야 하잖아. 그럼 여기서 H 플러스가 얼만큼이야? 25X. OH 마이너스도 얼만큼이어야 돼? 25X.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만큼 있으면 돼? 15X. 근데 몰농도가 뭐야? 0.1. 그러면 6B가 얼마였으면 돼? 150X면 얘가 150X가 되면 10분의 1이라는 게 바로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관계식이 또 나오네. 6B에 해당되는 게 150X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B는 얼마야? B는 25X면 됩니다. 이게 또 하나가 등장하게 되죠. 그치? 그럼 B도 우리가 X로 다 바꿔버렸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했으니까 얘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지금 100X에 얼만큼이 있냐? 얘는 10X만큼이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얘는 200X였으니까 이 안에는 20X만큼이 있겠네?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에 대한 것들 다 구했으니까 여기서 4B는 100X만큼일 거고 얘는 그럼 이 안에 얼만큼 있어? 50X만큼이 있겠다. 농도가 0.5니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밑에서 얘네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X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20X만큼이 있다는 거 바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아직 안 쓴 것들을 좀 가봐야 되는데 우리가 뭘 아직 안 썼냐면 얘를 아직 안 썼어요. 얘. 5분의 1이다. 자, 이거를 한번 써보러 갈게.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미리리터, 미리몰 이렇게 다 바꿨기 때문에 그냥 얘 그대로 봐주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니까 얘를 그대로 부피분의 몰수를 써주면 되는 건데 부피 어때요? 얘네 지금 200X에다가 10만큼을 더한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위에 전체 이온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얘들아 이거 다 1가네? 1가 에서는 1가끼리 만났을 때는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된다? 큰 놈 곱하기 2. 그럼 여기서 가를 볼게. 얘네 지금 중성이니까 사실상 그냥 아무거나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25X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위에 50X가 될 거고 그럼 이게 5분의 1이 되려면 밑에가 얼마면 돼? 250X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50X, 250X가 되는 거니까 10이 50X면 되겠네 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이게 50X면 250X가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서 X가 얼마가 나와요? 0.2다. 5분의 1이다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Y거든? Y만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Y에 대한 것들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Y. 자, 그럼 Y는 어떻게 구하냐? Y는 여기에 대한 것들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보면 되는데 그럼 Y를 구해보자.
자, y는요, 여기에서의 몰롱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부피를 따져보면 300x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20만큼을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위에서 또 우리가 전체 연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전체 연수 어떻게 한다? 큰 놈 곱하기 2. 근데 큰 놈을 보니까 50x랑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40x랑 싸워야 돼요. 산팀, 연기팀만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럼 큰 놈은 네가 될 거고, 그러니까 큰 놈 곱하기 2면 100x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x를 다 구해놨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0.2를 곱해주면 얘는 20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돼요? 얘는 60이 될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80분의 20은 4분의 1이다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y는 4분의 1이었던 거야. 자, 그럼 우리 구할 거 다 구해볼게. 자, 마지막에 가보니까요, a와 b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a와 b를 이미 x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a분의 b는 지금 2분의 1만큼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어디 있었냐면 x는 지금 우리가 0.2라고 여기서 5분의 1이라고 구해놨고요. y는 마지막에 4분의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국 2분의 1에다가 4분의 5를 해줬으면 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8분의 5로 2번이 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들아, 여기가 미지수가 뭐가 많긴 많지만 결국에 물어보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1가들이기 때문에 전체 연수를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대신 여기에서는 그냥 너네가 미리몰로써 계속 이렇게 쭉 이끌고만 갔으면 된다라는 거야. 미지수가 막 다양하게 나왔어도 그냥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는지, 내가 여기다가 얹어주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 통일성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가 미지수를 쓰다가 중간에 막혔거나 아니면 내가 미지수를 잘 못 썼다 이런 것들, 스타트를 어디서 할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쌤이 항상 구경꾼 이용 같은 거 중요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라고 했었잖아. 그런 포인트들을 너네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20문제 전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는 마무리가 될 텐데요. 얘들아,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해설 강의까지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해설 강의 듣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어쨌든 너네가 오답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오답을 해야 내가 지금 어디를 잘 모르고 있는지가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오답을 하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그 상황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너네가 잘 필기를 해두시고요.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다음 시험을 위해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를 좀 정리를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그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얘들아,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